네, 그러면 섹션 1 데이터베이스의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방대한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얘기하죠.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DBMS라고 볼 수 있는 거죠. DBMS. 네,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오라클, MySQL과 같은 것들은 우리가 DBMS라고 불러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것 자체는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우리가 또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집합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꼭 디지털화된 정보만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도서관이 어떻게 보면은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도서관에 가면은 뭐 과학, 그다음에 뭐 미술 이런 식으로 관련된 책들이 차곡차곡 정리가 되어 있죠. 예. 그리고 가나다 순, 또 ABC 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도서관들도 아날로그의 형태이지만 아날로그 형태의 도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 데이터베이스는 DBMS라고 하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익히 들어본 오라클, MySQL 뭐 이런 것들이 모두 DBMS예요. 데이터베이스의 일반적인 특징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데이터베이스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RDBMS라고 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은 데이터 구조를 테이블이라고 하는 형태로 정의하는 거예요. 자,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름, 전화, 주소, 뭐 나이 이런 식으로 정보를 구조화해서 쌓아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 그게 바로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테이블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 테이블 했고요.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거는 SQL이라는 거예요. 혹은 SQL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속에 테이블 형태로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를 쿼리, 조회하기 위한 별도의 구문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DB의 종류, DB 제품이 달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MySQL이다, 오라클이다, 이런 회사, 이 DB는 서로 이제 다른 데이터베이스죠. 그렇지만 둘 다 관계형 DB예요. 그렇다 보니 DB는 다르더라도 이 DB들은 모두 SQL, SQL을 통해서 동일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테이블 간의 릴레이션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모든 정보를 하나의 구조에다가 다 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보들을 별도의 테이블로 정의한 다음에 이들 간에 서로 연관성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찾을 때 여기에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정보들을 손쉽게 연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관계를 맺어주는 방식은 이제 프라이머리 키라는 것과 포린 키라는 걸 통해서 관리를 해주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장점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단점이 있는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데이터 구조를 테이블로 정의하다 보니 한번 만들어진 테이블 구조는 변경하는 것이 제약이 있어요. 안 되는 건 아니고 제약이 있습니다. 특히 DB에 데이터가 계속 쌓여 나가 가지고 수백만 건, 수천만 건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가 쌓이게 된다면
그 데이터의 구조인 테이블을 변경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테이블 구조를 잘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거 기억을 해 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대충 만들고 나중에 고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처음부터 데이터 구조를 잘 만들고 테이블을 설계해야 돼요. 또한 이 테이블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죠. 연관성에 대해서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냐면요. 빠른 처리 속도를 요구하는 단순한 처리에 대응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조가 이렇게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연관관계로 여러 개 이렇게 분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DB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때그때 필요한 데이터만 빨리빨리 조회하는 형식에서는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서버 하드웨어라든가 또 기타 관리하기 위한 뭐 인력들이 필요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규모가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신속하게 뭔가를 대응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관계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지만 그로 인한 처리 속도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당연하겠죠. 이제 2010년대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쓰이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의 종류가 있어요. 바로 NoSQL이라고 하는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NoSQL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SQL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SQL 이 C퀄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한 쿼리 랭귀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반대에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로 NoSQL을 씁니다. 물론 이제 이 NoSQL DB들도 SQL은 아니지만 어쨌든 DB 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쿼리 언어의 형태나 혹은 뭐 API 형태로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여전히 제공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이 NoSQL DB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형 DB가 테이블의 정형화된 형태를 정의하는 게 특징이었는데 NoSQL은 테이블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형태가 고정이 되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 처리에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뭐 대표적으로는 제이슨 형태가 있어요. 우리가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를 정의하는 구조인 제이슨이 문서의 구조를 정의하는 데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이슨 형태의 구조를 활용한 다큐멘트 스타일의 데이터 저장 방식을 사용하는 NoSQL도 있고요. 기타 여러 다른 방법을 쓰는 NoSQL DB들도 있어요. 자, 뭐 도큐멘트 방식만 잠깐 살펴보면은 지금 메인이 되는 핵심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 밑에 또 다른 데이터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가진 데이터를 아예 하나로 뭉쳐 놓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물론 또 데이터를 여기에 완전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링크를 갖고 다른 데이터를 참조하게끔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유연하죠. 왜냐하면 구조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 또 대표적으로 어떤 DB들이 있냐면 이제 몽고DB가 제일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레디스, 카산드라, 뭐 HDB, HBase, 카우치DB 이런 거 등등이 유명해요. 또 이 외에도 구글 클라우드, 구글에서 제공을 하는 파이어베이스, 또 램이라는 DB도 있는데 이런 것도 NoSQL DB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NoSQL DB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유리한 구조이고요. 분산 처리. 왜냐하면 이제 아까 그 다큐멘트 구조의 데이터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 데이터의 내용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DB에 링크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산이 굉장히 적합하고요. 또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적합하고 기본적으로 속도가 빠른 편이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구조를 정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 반면에 NoSQL 구조는 그로 인한 단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또 복잡한 데이터 관계를 표현할 땐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에서 테이블 구조에서는 프라이머리 키를 통해서 데이터의 중복을 방지하거나 하는 메커니즘이 존재를 하는데, 이 NoSQL DB에서는 예를 들면 여기에 가진 어떤 데이터들이 또 다른 곳에서도 그냥 표현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것도 방지할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일부러 내버려 두기도
하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설령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검색의 효율을 위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두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점이자 단점이지만 기술적으로 서로 보완이 가능하죠. 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NoSQL을 많이 쓰는 영역은 다양한 데이터의 구조를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데, 또 데이터 발생이 많은데, 또 과거보다는 현재의 데이터가 중요한 SS나 모바일 웹 혹은 데이터 분석을 위해 일회성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아주 적합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NoSQL이 이제 최근에는 많이 쓰이니까 기존의 RDB를 대체하느냐,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는 아직도 RDBMS를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용도에 맞는 DB 구성이 필요하다라는 거겠고요. 자, 우리 교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JDBC를 배울 거고요. 이제 RDBMS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NoSQL DB들은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예, 그래서 SQL을 쓰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요건 또 이쪽 DB에서 제공이 되는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쪽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러면 DB를 선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은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어떤 DB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를 시작할 것인가. 오라클 DB는 현업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DB고, 또 MySQL 역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나 오라클은 기본적인 규모가 소프트웨어를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전문 지식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MySQL의 경우에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으나 굳이 여러분들이 MySQL을 아주 전문적으로 설정을 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학습하는 용도로 굳이 MySQL까지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MySQL도 오라클이 지금 인수해서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제약이 많이 있죠. 그래서 완전히 오픈소스 DB로 쓰려면 MariaDB를 쓰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에게 DB를 공부할 때, 특히 자바와 같은 프로그램 언어에서 이런 JDBC나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사용하는 간단한 DB로는 H2DB를 좀 권장을 합니다. 아주 가벼운 데이터 베이스고요. 자바 기반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요 H2DB를 선택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섹션 2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부분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설명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섹션 2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직접 학습을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SQL과 또 H2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